안녕하세요. 퇴직금 지킴이 노마우 퇴직금입니다. 오늘은 청약 관련된 얘기 중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토대로 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약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하반기에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전반적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청약을 잘 받으면 좋을지 그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가점제 추첨제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그 다음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기준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전에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공주택 당첨 선정의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주택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 선정이 되죠. 즉 10만원씩 누가 얼마나 오래 불입했나예요. 어떤 때는 2만원 넣었다가, 어떤 때는 5만원 넣었다가, 어떤 때는 10만원 넣었다,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공공주택에 당첨되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10만원씩 한 달에 매월 누적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셔야지 공공주택에 당첨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신문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작년에 과천에서 분양된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 공급 최고 커트라인이 얼마예요? 지금 2220만 원이었어요. 경기도 거주자가. 그러면 2220만 원이라는 통장에 이게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너 스펙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청약 통장도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공공주택의 청약 통장 스펙은 바로 이거예요. 야, 너 얼마짜리 통장 있어? 나는 2천만 원짜리 통장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씩 1년이면 120만 원, 15년이면 1,800만 원이죠. 2천만 원이면 한 16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10만 원씩 빠지지 않고 16년 동안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과천에서 일반 공급 커트라인 최고가 2,22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연으로 따지면 18년 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내신 분이 당첨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시세 차이를 갖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고 해서 굉장히 물론 우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청약통장을 10만 원씩 굉장히 오래 불입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힘들게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4, 5년을 더 기다리셔서 공공주택, 좋은 공공주택 단지가 나오면 그거를 노리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집을 사고 말고의 기준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만 원씩 내가 얼마나 오래 청약통장에 불입을 했는지부터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19년간 매월 10만원씩 넣었다. 거의 2천만원 정도 있어야지 된다. 하지만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커트라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공공주택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영주택 당첨 선정 기준은요, 청약통장의 인적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만원씩만 넣더라도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점이 몇 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84점 만점 중에 내가 몇 점일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 및 수도권은 대부분 작년에도 봤을 때 60점 정도는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분양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20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왜? 가점이 낮으니까. 여기 보시면 30대 분들은 가점으로 당첨될 확률이 23.4%. 그쵸? 그 추첨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영끌을 지금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 지금 20, 30대인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가점 이거 언제 충족해서 집을 사? 나 못 사. 그러면서 지금 영끌을 하면서 집을 사고 있는 이러한 이제 현실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본인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내 가점이 몇 점이 정도가 되는지부터는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을 저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 선정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두 주택 유형의 차이를 조금만 한번 볼게요. 물론 이 내용이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 제도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공공주택이다 막 하면 별로 안 좋아, 자재도 안 좋고 막 이러한 선입견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를 놓고 보면은 민영 대비해서 조금 더 빨라요. 입주 시기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진짜 급한 분들은 공공주택이 가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민영주택은 보통 내가 지금 청약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 완공되기 전까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입주 시기만 놓고 본다면 요렇게 되고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나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금 준비 면에서 보면은 공공주택이 입주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민영 대비해서 조금은 촉박할 수 있고요. 민영은 2,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울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죠. 분양가가 현재 예전에는 공공주택이 많이 썼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양가들은 꼭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민영 대비해서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에 받을 수 있으면 공공에 받는 게 좋다. 대부분 예전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무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주변 인프라를 보면요. 사실 민영이 예전에는 훨씬 더 좋았어요. 민영 주택 인프라가. 근데 요새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공공이 이제 되면 좋은 건 뭐냐면 공공은 아무래도 나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제도 사회적 면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지금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분양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조경이나 환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영이 훨씬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량이죠, 물량. 예전에는 공공의 물량이 굉장히 없었어요. 막 1년에 뭐 10개도 안 되고 뭐 5개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내가 납입인정 금액이 통장이 갖고 있어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경쟁률이 그만큼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민영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다 물량이 훨씬 많았죠. 훨씬. 그런데 지금은 3기 신도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러한 간략한 차이를 한번 보시고요. 단순하게 공공 민영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그러한 주택 유형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 입학을 할 때도 정시로 입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시로 입학하는 방법이 있죠.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도 저는 이거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정시를 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수시를 추첨.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점이 안 되면 그거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점으로 계속 청약 신청만 넣으면 뭐하나요? 당첨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추첨 물량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공공주택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한가? 민영주택이 유리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해야 될까를 남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내 스스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청약통장에 어떻게 불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오고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납입 인정 금액과 가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부분 계속 이제 주택 규제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가점제는요 85 이하는 무조건 가점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청약에 당첨돼야 돼. 난 꼭 하고 그러신다고 한다면 추첨제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추첨제는 85 이하는 안 돼요. 85 초과 34평 초과되는 주택에 여러분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분들 선정한 지역의 추첨제 물량을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내가 가점제로 갈 수 있을까 추첨제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청약 인정 금액이 여러분들 지금 높으시잖아요. 한 나 1500 돼 있다. 그럼 저 같으면 지금 한 4, 5년 기다렸다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청약 인정 금액이 내가 높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확실한 공공 분양을 당첨받는다면 그만큼 시세 차익도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민영주택 기준 여러분들이 현재 내 가점을 확인해서요. 만약에 내가 가점이 정말 낮다 그러면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의 현재 연령, 미래 계획에 따라서 공공과 민영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들은 남들한테 물어보고 확인하시기보다 내 스스로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의논하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자금 상황이 되게 부족해, 빠듯해. 그러면요
물론 국민주택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유 기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는 민영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간략한 차이, 그리고 가점제와 추첨제 어디를 내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하셔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